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이틀 만에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여수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9일입니다. 이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원아와 엄마가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5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원아와 돌봄 교사, 원아의 초등학생 형제 자매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병설 유치원 집단 감염이 여수의 한 식당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해당 유치원의 돌봄 교사가 여수의 한 식당을 방문했는데 이곳에 타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당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돌봄 교사를 포함해 병설 유치원 관련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델타 변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감염되신 분들도 델타 변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자가 격리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한 주간 여수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5.71명을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6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0시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광주에서도 델타 변이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13건 가운데 12건이 지난 10일 이후 나왔습니다. 알파 변이가 31명, 델타 변이가 13명으로 지난주 대비 알파 변이가 1명, 델타 변이가 1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는 7명, 전남에서 13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의 한 대학교 해외 유학생 관련 3명과 서울 마포구 등 다른 지역 관련 2명이 확진됐으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여수의 한 유치원과 관련해 전수검사에서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광양과 여수, 나주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6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해남의 사찰 근처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승려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9일 저녁 해남의 한 사찰 승려 7명, 업주 1명 등 8명이 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을 적발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해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대부 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명이 숨진 여수 승용차 탁송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탁송 차량이 불법 개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행자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여수 탁송 차량 교통사고. 탁송 화물차 위에 실린 승용차가 추락해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덮치면서 순식간에 인명피해와 함께 차량 10여 대가 부서지는 대형 사고로 번졌습니다. 화물차가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면서 아마 무게 중심에 못 이겨서 운전석 바로 위에 있던 큰 SUV 차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탁송 차량이 불법 개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탁송 차량 운전자 A씨가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차량 화물칸을 확장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추락한 승용차는 임의로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석 위쪽 칸에 실려 있습니다. 우선은 실측도 저희들은 몇 미터인가 좀 해보고 그걸로 해서 이제 운전자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처음에는 무민하다가. 경찰은 차량 불법 개조가 사고 원인이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의 임금 삭감에 따른 갑질 의혹을 최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KBS의 취재 과정에서 이 학교에서는 교수들 여럿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가 학교 측에서 적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징계 대신 고액의 명예퇴직금을 줘가며 퇴직을 시켰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총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무안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수 4명이 논문을 표절하고 2명은 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법정 소송 등 논란이 됐습니다. 논문 표절이 의심되는 교수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은 교수들에게 징계 대신 퇴직을 종용하면서 명예퇴직금으로 개인당 2억 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3, 4년에 걸쳐 명퇴금 수십억 원이 지급되자 지난 2016년과 17년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옵니다. 논문 표절 교수들을 명예퇴직시킨 데는 총장의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명예퇴직은 규정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안 해줘. 더군다나 사람도 밥을 먹고 살게 다. 그런데 명예퇴직한 일부 교수들은 그동안 총장이 교수들의 논문 표절이라는 약점을 빌미로 명예퇴직을 계속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를 모아놓고 니들 명예퇴직 할래? 그냥 명예퇴직을 하면은 괜찮은데 안 하면은 논문 뒤져가지고 표절되면은 해임 조치하겠다. 논문 표절은 교수를 해임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교수들을 내보내 학과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명예퇴직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박 총장이 주지 않아도 될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결국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 배임 혐의로 박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해발 8,047m의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를 오른 뒤 내려오다 실종된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가 기상 조건이 나빠지지 못하는 등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구조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흥군과 한국환경공단 광주 전남 제주환경본부가 아이스팩 회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냉장 냉동식품 배송이 폭증해 아이스팩이 심각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 수거대와 연계해 아이스팩 수거함도 지속적으로 늘려가 친환경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영암군은 계절 과일인 무화과를 가공해 4계절 내내 맛볼 수 있는 쌀빵을 개발 판매하는 등 지역 대표 먹거리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장성군이 성인 문해교육인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비문해 성인들을 위해 마을로 문해교사를 직접 파견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태일 열사 일대기를 다룬 영화 태일이를 제작하는 1970인 제작위원회가 5.18 기념재단에서 시민사회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제작위원회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1970인 제작위원회 참여와 함께 공동체 상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5.18 유족회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봉사활동 사업비 명목으로 유족회가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육시설 보수에 사용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민원에 대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도 지난해 유족회가 5.18 40주년 추모제 비용으로 받은 보훈처 보조금 4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1,70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 측은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며 모든 금액은 유족회 운영에 사용됐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북구 운암동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철거 공정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우남 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라는 감리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건물을 철거한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해진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 공정이 이뤄진 배경에 불법 재하도급 등의 비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위한 복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청에서 기탁식을 갖고 알로에와 부채 등 여름용품과 홍삼, 전복죽 등이 담긴 건강식품 응원 꾸러미 1000개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이 물품은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시청과 5개 선별검사소 현장 대응 인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등을 위해 농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진행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자체 온라인몰인 포스몰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해 행사 상품에 대해 수량에 상관없이 2,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농축산물은 가격이 치솟고 있는 쌀과 삼겹살, 그리고 샤인머스켓 등 11개 품목입니다. 젠도군이 행정미숙으로 어민들에게 국고보조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젠도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해역에서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으로 어민들이 김과 다시마 양식장 등의 피해를 입자 국비 5억 1천만 원과 도비 등 7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금이 회수됐습니다. 젠도군은 이에 대해 회계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피해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이후 다시 해양수산부 등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민주당 이혁재 의원이 최근 탈당계를 제출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혁재 도의원은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내고 신병 치료를 하는 한편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신병 치료 이유 외에는 다른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33억 9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준공 10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 16곳을 대상으로 단열재와 창호 교체는 물론 냉난방기 설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휴장합니다. 나주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을 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금성산 자락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생태 물놀이장은 국립 나주숲체험공사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4년째 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하반기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체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황 조건으로 업체당 3억 원에서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강원 영서 중부 더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인 오늘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35도 안팎, 일부 서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현재 여수와 진도, 완도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꼭 물 챙기시고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오늘보다는 내려가지만 그래도 33도를 웃돌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광주가 24도, 나주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장성과 담양 36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여수는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돌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최고 기온 32도, 순천 36도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목포 34도, 영암 35도, 강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32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글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